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97년생 직장인 내일회사 안감입니다. 이번 주 총 자산은 2억 3,200만 원으로 마무리했고요. 전체적으로 ETF도 상승을 했고 아이렌이나 로켈랩 같은 개별주들도 많이 올라주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도 오르면서 환율까지 동시에 오르다 보니까 총 자산이 일주일 만에 900만 원이나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추가로 매수했던 종목은 1월 5일에 로켈랩을 120만 원 매수했고요. 그리고 1월 6일과 7일에 유스케일 파워를 총 80만 원 매수했습니다. 이번 1월 9일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또 한 번 역사를 쓴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는 대법원의 관세 판결을 기다리면서 잠시 주춤했지만 결국 시장은 그런 우려를 딛고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시장을 안심시켰던 것은 바로 고용이었는데요. 12월 신규 고용은 5만 명으로 예상보다 적었지만 실업률은 4.4%로 오히려 지난달보다 떨어졌는데요. JP모건은 이를 두고 경제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좋은 골디락스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덕분에 26년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더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경제가 너무 좋지도 않고 너무 나쁘지도 않고 잔잔하게 흘러가는 것이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날 시장을 진짜 뜨겁게 달군 것은 트럼프 당선인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첫째로는 주택시장인데요. 트럼프가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모기지 채권을 매입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에 주택 건설주들이 일제히 폭등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도체인데요. 인텔 CEO와 훌륭한 회동을 가졌다라고 밝히자마자 인텔 주가는 무려 11% 가까이 치솟으면서 부활의 신호탄을 쏟아 올린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인텔을 파운드리로 키우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텔이 이걸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5일 월요일부터 쭉 이어지는 1월 2주차에 반도체 지수가 계속 좋았던 이유도 명확한 것 같습니다. 주 초반에는 CES에서 증명된 AI 기술력이 상승을 이어주었고요. 그리고 주 후반에는 실업률 감소라는 경기 자신감과 트럼프의 경기 부양책이 더해지면서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많은 비중을 들고 있는 반도체 ETF와 반도체 2배 레버리지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2배 레버리지는 수익률 100% 이상 달성을 해주었네요. 그리고 이번 달 1월에 배당금이 들어왔는데요. 특히 제가 가지고 있는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ETF에서 배당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원래 이 종목은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인 TR 상품인데요. 올해부터 뭔가 개정이 되었는지 배당금이 들어왔더라고요. 이번에 첫 배당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덕분에 이 금액으로 ISA 계좌에서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를 4주를 매수했고요.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타이거 미국 AI 데이터 센터 탑4 플러스 3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매수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뉴스케일 파워인데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길래 1월 6일과 1월 7일에 각각 40만원씩 총 80만원을 매수했습니다. 다행히 매수하자마자 지금 현재 약 5% 수익의 상황인데요. 이번에 주가가 갑자기 오르는 이유를 보니까 메타라는 빅테크 회사가 오클로, 테라파워, 비스트라와 같은 3개 회사와 협력해서 35년까지 총 6.6기가와트 규모의 전력 공급을 계약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클러는 뉴스케일 파워와 같이 SMR 테마 회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케일 파워도 수혜의 기대감과 함께 상승을 해준 것 같습니다. 원래는 마이너스가 될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이미 플러스가 되어버려서 당분간 매수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이렌입니다. 아이렌은 이번 주는 따로 매수하지는 않았고요. 관망을 유지했습니다. 1월 9일 금요일에 50달러까지 쭉 높이 상승하다가 결국 다시 46달러로 마감을 했는데요. 차트적으로는 윗꼬리가 달린 게 부정적인 어떤 결과이긴 하지만 그래도 매크로적으로는 이번에 메타가 전력 회사들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전기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메타가 계약한 오클러의 원전은 실제로 전기를 만드는 것은 빨라야 2030년이지만 아이렌은 이미 준비된 전력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수 효과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로켈랩입니다. 저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인투이티브 서지컬과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를
120만 원을 소액 매도해서 1월 5일 월요일에 로켓랩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1월 5일 월요일에 장 초반에 로켓랩은 크게 하락을 하고 있길래 추가 매수를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장 후반에 아랫꼬리를 달면서 결국 크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행히 매수하자마자 수익이 생겼는데 운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로켓랩에 대한 큰 소식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 눈여겨볼 점은 1월 7일에 수요일에 로켓랩 공식 홈페이지에서 기술 아티클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이 글은 로켓랩이 제작한 화성 탐사선 블루와 골드가 발사 후에 바로 화성으로 가지 않고 왜 1년 동안 우주에서 대기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주선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기술 블로그입니다. 현재 우주선은 지구 근처에 있는 L2라는 그런 지역으로 보내져서 약 1년 동안 콩팥 모양의 궤도를 돌면서 대기한다고 합니다. 현재 로켓랩의 계획은 지구와 화성의 위치가 궤도상에서 위치가 딱 맞는 타이밍이 오면은 그때 지구의 중력을 이용해서 새총을 쏘듯이 가속을 받아서 화성으로 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주에서 1년을 기다리는 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아무나 할 수 없는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는 로켓랩은 2027년 9월에 화성 도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기준으로는 기술적인 문제 없이 모든 스케줄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로켓랩 투자자들은 이런 업데이트 되는 글들을 참고하면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서클 인터넷입니다. 이번 주에 따로 매수하진 않았고요. 지금 계속 관망 중입니다. 아쉽게도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구간이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고 조금씩 분할 매수할 생각입니다. 최근에 안 좋은 소식이 좀 있는데요. 1월 8일 목요일에는 심플리 월스트리트라는 기관에서 서클의 주가가 너무 과열되었다는 신중론이 나왔습니다. 미국 소프트웨어 업계 평균은 PSR 평균이 4.9배인데 서클은 무려 7.8배나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면에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1월 9일 금요일에는 나스닥 공식 뉴스룸에 있는 잭스 에쿼티 리서치라는 기관에서 서클의 펀더멘털이 좋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서클은 고금리 덕분에 USDC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으로 돈을 벌었지만 최근 3분기 실적을 뜯어보니까 구독료나 결제 수수료 같은 비이자 수익이 전년 100만 달러 대비 2,900만 달러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즉, 금리가 내려가도 회사가 망하지는 않고 핀테크 플랫폼으로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평가 구간이라면서 등급은 하향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저의 매매 복귀와 미국 주식 시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12월에는 산타가 오진 않았지만 1월이 되어서야 산타가 출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2026년이 되었고 저도 이제 어느덧 30살이 되었습니다. 제가 취업을 했을 당시 26살일 때는 제가 30살이 된다면 약 1억 원쯤 모이겠다고 예상했었는데 이렇게 미국 주식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2억 이상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투자를 해서 더 좋은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6년 새해에는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